시사인의 추가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역시 뭐 예상대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이 취업 청탁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인사 청탁 뭐 이런 거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문자를 읽고 있는데요. 네. 인사 청탁 참 많네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부분 그러니까 청탁하는 거 인사 청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자식이나 뭐 친척들에 대한 인사 청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장충기 사장이 또 이제 챙겨보는 인사 청탁도 있습니다. 네. 내가 무슨 어디다가 자네 애 부탁하는 얘기 했는데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네. 체크하는 내용들도 있고. 글쎄요 뭐 그게 뭐 자식 인사를 부탁하는 부모의 심정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많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장충기 사장의 이걸 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참 이 장충기 사장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구나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장충기 사장이 삼성의 어떤 대관을 총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총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좀 지대했다. 뭐 이걸로 좀 느낄 수 있네요. 네. 이정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언론인에 이어서 정치인이나 이제 고위 공직자, 이제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삼성이 역시 이제 관리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는데 이게 손을 뻗쳤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좋은 이제 영향, 이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부정한 청탁, 인사 청탁, 뭐 인사 개입,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사인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정관계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보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직접. 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정보기관 같으면은 정보기관에 수장이 있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첩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정보화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네. 참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런 조직을 진짜 국가도 아니고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냐. 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건 뭐 다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삼성 계셨잖아요. 아까 장충기 아니 장충기 사장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세다고. 근데 몰랐어요 계실 때는? 오래된 일이잖아요. 저요? 네. 저 장충기 사장을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진짜 저는 한 번 만나본 적 삼성에서는 굉장히 고위 인사 아닙니까? 최고 인사죠.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사장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승진이 이게 되니까요. 네. 근데 저는 못 뵀는데요. 그렇군요.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좀 분노하는 부분이 이제 취업 청탁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뭐 인사 청탁을 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면접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뭐 부탁하는 이 내용. 근데 지금 문자로 공개되는 인사 청탁이나 이 내용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실제 저희도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뭘 하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뭘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뭐 이제 그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문자로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별로 안 가까운 사이예요, 사실은. 네. 안 가까운데 민원인한테 뭔가를 받았으니 뭔가 행위는 해야겠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건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문자에 담겨진 내용 말고 네. 문자 외에 다른 공간에서 받은 청탁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거거든요. 문자로 받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도 단순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말고 언제 뭐 식사를 한번 하시죠라고 잡힌 그 일정 거기서 나온 대화가 사실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골프장에서. 골프장이든 뭐 식사 자리든 술자리든.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만나는 자리에서도 뭐
그 승마장 이런 걸 부탁을 한다면 문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남아있는 증거일 텐데 실제 이제 정말 검찰이 찾아줘야 될 것은 네. 이제 지금 이거야 증거로 나온 거니까 기본적인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키맨들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것들은 다 정말은 만나서 할 거다. 그리고 네네. 인사의 문제, 정부 부처의 인사에 대한 것도 지금은 정보 보고를 받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인사에 얼마나 관여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관여는 삼성이 문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를 남기면서 분명히 누군가 또 만나서 힘을 행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추가 보도가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딱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각종 청탁이지만은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것이 무슨 국회의 이제 특정 법안 통과에 대한 그런 정황이라든지 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면세점 선정 관련 이제 정보 뭐 정부의 동향 이런 거 그리고 뭐 특정 이제 야당 그러니까 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제 토론회가 뭐 어떻게 됐느냐, 뭐 토론회 여론이 어떻게 흘렀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그 국내 이제 포털 사이트의 이제 댓글 관련 동향 그리고 이제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야 이런 건 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네. 그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문자를 오늘 와서 쫙 봤는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예, 야, 뭐 재밌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법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발신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발신자 이제 물음표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이 사장님 물음표로 했다는 이제 언론사에서 신원을 보호해 준 건가요? 신호를 보호해 준 건지 네. 그보단 번호만 갖고 번호만 파악을- 있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못했던 본 것 건가요?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현직 의원이 뭐 사장님 모든 법안은 제가 몸을 던져서 맡겠습니다. 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장단을 지켜서라도 의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할 텐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네. 제가 읽을 때는 삼성 내부의 정보보로 보여요. 예를 들면 내부에서 아까 말씀 그 면세점 관련 면세점 뭐 제주 면세점 롯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보면은 신라 면세점 사장이 보낸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관 담당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국정원 IO처럼 네. 국회 나가서 이 동향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대관 업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파악해가지고 지금 토론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네네. 뭐 박영선 의원이 삼성 저격수 아닙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토론회 뭐 참석해 누가 했고 네, 네. 토론 누가 잘했고 분위기가 어땠고 그 삼성 내부 직원들이 받아서 보고하는 건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건 전 좀 그거는 너무 뭐 그렇죠. 이제 아니 왜냐면 회사 내부에서 가가지고 토론회 보고서 야 우리 회사에 관련 토론회가 있는데 가서 좀 이슈 좀 체크해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뭐 그것까지를 제가 좀 예, 문제 삼긴 좀 이해는 가는데 사실 네.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대관 업무를 뭐 하는 거는 기업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구나. 특히 이게 웬만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웬만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따로 그 규모나 상황들이 다른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과 관련한 뭐 공개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중에 네. 하나일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추후에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까지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 이 보도 내용 보면은 박영수 특검팀이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제출했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과거 이미 제출된 거를 지금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 이런 취지가 될까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증거로 제출됐고 어느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 보도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 외에 저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된 것이 어떤 형태로인지 외부로 흘러나가는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제출됐다라고 하면 오늘 공개돼. 이거는 사실 재판에 별 영향이 없는.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랑은 그 관계가 없으니까요. 뭐 삼성이 뭐 인사청탁을 받았다. 그걸 관련이 뭐 없다. 뇌물사건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황일 뿐이 정황도 제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장충희
사장이 문자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네. 약간 정말 진짜 승마 네. 그다음에 대통령 독재 이것과 관련 있다고 특검이 판단한 걸 제출했을 것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정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 김 변호사님 말씀에 반박하기 싫은데. 네. 예, 네. 이게 그 보도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이게 전체가. 전체가. 예, 전체가 증거로 제출이 됐고, 증거가 제출이 되면서, 재판부에 증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해관계인 쪽에서 연람복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해관계인이라 하면은 뭐 변호인 측 말씀. 일단 변호인, 그 사건의 변호인도 되고요. 네. 그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 공범으로 기소가 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요. 그쪽 변호인도 연람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특검 외에 쉽게 말하면 탄핵 세력 네. 분들이 이걸 공개해가지고 얻을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탄핵 세력이라면? 특검에서는 이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뭐 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반대쪽에 있는 변호인단에서는 네. 도움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공개돼서. 그러니까 1차 입수자는 직접 변호인이겠지만 그건 뭐 사실 냉정하게 그냥 깨놓고 얘기해서 네. 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네. 저는 가서 연락 목사를 못합니다. 네. 근데 저희 변호사님 가서 보세요. 그거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네. 저도 볼 수 있잖아요. 저 네. 사무실에 있는데. 네. 예, 그거야 뭐 그 2차의 유통에 관해서는 사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죠. 워낙 이제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제출된 증거가 이제 지금 세상에 나온 건데 특검에서 왜 제출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기엔 약간 가치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인 쪽에서도 이거는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재판부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을 했느냐?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증거 채택은 사실 큰 절차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면 채택이 되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으면 채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채택을 해서 이게 정말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증거 가치가 있는 건지 믿을 만한 건지 하는 거는 이제 심리 과정과 나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사이 합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죄가 된다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좀 오바라고 해야 근데 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이대용 부회장의 뭐 여러 가지 혐의, 특히 이제 뇌물죄 같은 이제 공소 사실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법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시각이 이제 공존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특검에서 어떤 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다라고 명시를 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삼성에서 처음 주장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동기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주장했던 것이 경영권 승계가 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청탁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삼성 측의 논리는 경영권 승계는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한 것이다. 외부의 도움 없이. 네.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뭐 국회든 뭐 국정원이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내지 직접 받기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공소 사실을 증명한다기보다 삼성 측의 반박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서 네. 제출됐다는 그런 가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더 나가서 지금 이거는 장충기 미전실 사장의 문자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공소 사실 관련해서는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약간 공소장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충기 사장이나 뭐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간접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이 수수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문제는
사실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주장을 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증거잖아요. 네. 근데 이 증거만 봐서는 아 그래 간접적으로도 청탁이 있었고 뇌물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일 수는 있어도 네. 문제는 기소를 한 측에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청탁이 있었고 뇌물이 수수됐다라고 하는 걸 먼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래서 크게 영향은 미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1심 선고는 한 25일로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게 보시나요? 네. 실제 저희도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뭘 하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뭘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뭐 이제 그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문자로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별로 안 가까운 사이예요, 사실은. 네. 안 가까운데 민원인한테 뭔가를 받았으니 뭔가 행위는 해야겠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건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문자에 담겨진 내용 말고 네. 문자 외에 다른 공간에서 받은 청탁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꼭 거거든요. 문자로 받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문자도 단순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말고 언제 뭐 식사를 한번 하시죠라고 잡힌 그 일정 거기서 나온 대화가 사실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골프장에서. 골프장이든 뭐 식사 자리든 술자리든.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만나는 자리에서도 뭐 그 승마장 이런 걸 부탁을 한다면 문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남아있는 증거일 텐데 실제 이제 정말 검찰이 찾아줘야 될 것은 네. 이제 지금 이거야 증거로 나온 거니까 기본적인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시사인의 추가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역시 뭐 예상대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이 취업 청탁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인사 청탁 뭐 이런 거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문자를 읽고 있는데요. 네. 인사청탁 참 많네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부분 그러니까 청탁하는 거 인사청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자식이나 뭐 친척들에 대한 인사청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장충기 사장이 또 이제 챙겨보는 인사청탁도 있습니다. 네. 내가 무슨 어디다가 자네 애 부탁하는 거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네, 네. 체크하는 내용들도 있고 글쎄요 뭐 그게 뭐 자식 인사를 부탁하는 부모의 심정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많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충기 사장의 이걸 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참 이 장충기 사장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구나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장충기 사장이 삼성의 어떤 대관을 총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총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좀 지대했다 뭐 이걸로 좀 느낄 수 있네요. 네. 이정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언론인에 이어서 정치인이나 이제 고위 공직자, 이제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삼성이 역시 이제 관리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는데 이게 손을 뻗쳤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좋은 이제 영향, 이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부정한 청탁, 인사 청탁, 뭐 인사 개입,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사인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정관계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보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직접. 네, 예.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다 뭐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정보기관 같으면은 정보기관에 수장이 있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첩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정보화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네. 키맨들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것들은 다 정말은 만나서 할 거다. 그리고 네네. 인사의 문제, 정부 부처의 인사에 대한 것도 지금은 정보 보고를 받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인사에 얼마나 관여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관여는 삼성이 문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를 남기면서 분명히 누군가 또 만나서
힘을 행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추가 보도가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딱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각종 청탁이지만은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것이 무슨 국회의 이제 특정 법안 통과에 대한 그런 정황이라든지 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면세점 선정 관련 이제 정보 뭐 정부의 동향 이런 거 그리고 뭐 특정 이제 야당 그러니까 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제 토론회가 뭐 어떻게 됐느냐, 뭐 토론회의 여론이 어떻게 흘렀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그 국내 이제 포털 사이트의 이제 댓글 관련 동향 그리고 이제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야 이런 건 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네. 참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런 조직을 진짜 국가도 아니고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냐. 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거 뭐 다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삼성 계셨잖아요. 근데 아까 장충기 아니 장충기 사장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세다고 근데 몰랐어요 계실 때는? 오래된 일이잖아요. 저요? 네. 저 장충기 사장을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진짜 저는 한 만나본 적 없어요. 삼성에서는 굉장히 고위 인사 아닙니까? 아, 최고 인사죠.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사장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승진이 이게 되니까요. 네. 근데 저는 못 뵀는데요. 그렇군요.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좀 분노하는 부분이 이제 취업 청탁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뭐 인사청탁을 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면접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뭐 부탁하는 이 내용. 근데 지금 문자로 공개되는 인사청탁